자, 절차형 SQL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절차형 SQL 형식 중에서 이제 프로시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프로시저를 만드는 방법, 생성하는 방법, 자, 만든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시저란 것은 절차형 SQL을 활용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트랜잭션 언어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프로시저 호출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미리 프로시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호출해서 가지고 와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일련의 SQL 작업을 포함하는 데이터 조작어, DML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스템에서 일일 마감 작업을 한다든지, 자, 일련의 배치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작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SQL문을 작성을 하는데, 자, 그냥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은 그냥 한 번 작성하고 이제 수행하고 끝내면 되겠죠. 만일 식당이라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당에서 일일 마감을 해야 돼요. 자, 일일 마감한다는 얘기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수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프로시저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와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것이 프로시저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구성도를 보시면은 뭐 거의 동일합니다. 기본 구조는 동일해요. 디클레어, 비긴, 엔드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컨트롤 하는 부분, 제어문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SQL. 자, SQL은 반드시 하나는 들어가줘야 됩니다. SQL문이 여기 들어가줘야 되고요. exception, 자, 예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transaction, 자,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반영을 할 거냐, 바로 반영을 할 거냐, 아니면 뭐 복구할 거냐, 커밋 할 거냐, 롤백 할 것이냐, 그것을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SQL, 자, SQL은 반드시 하나는 입력이 돼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생략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생성하는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create table, 뭐 프로시저도 마찬가지죠. create 프로시저가 되는 겁니다. 자, create 프로시저, 그리고 프로시저 명 이렇게 들어가 주면 돼요. 뭐 뒤에 파라미터, 뭐 모드, 데이터 타입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적인 형태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선언부가 되는 거예요. declare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eclare는 이게 프로시저냐 아니면은 뭐 트리거냐 사용자 정의 함수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무조건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create procedure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기존에 뭐 A라고 지정을 했다라면 A라는 프로시저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잖아요. 있으면은 오류 발생을 합니다. 오류 발생을 하고 create or replace 프로시저 명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동일한 프로시저가 있다라면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현재 프로시저가. 자, 그다음 파라메터가 있다면 파라메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프로시저 호출 시 변수를 또 입력하거나 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드라는 것은 in 파라메터가 있을 거고요. out 파라메터. in 파라메터라는 것은 호출 함수. 이것을 호출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죠. 자, 프로그램. 자, A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A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호출할 때 그때 데이터를 던져주면서 호출 프로그램이 프로시저에게 값을 전달하면서 그 전달 값을 받아서 프로시저를 실행을 해라. 자, 그때 in 파라메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out은 프로시저가 이제 처리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반환할 때 어떤 형식으로 반환할 거냐, 그것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in, out이 있고요. 자, in, out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body가 들어가는 거죠. 최소 하나의 SQL문이 일단 들어가줘야 돼요.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마감 처리. 자, 매일마다 마감을 하잖아요. 그죠? 식당 마감 처리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마감 처리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고요. 자, V 언더바 마감 일자 in 캐릭터 8자리로 해서 지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마감 일자를 in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마감 일자를 입력 변수로 선을 했습니다. 선을 했고요. 자, is. 자, is가 될 수도 있고, 자, 조금 전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자, is가 들어가도 되고 as가 들어가도 돼요. is나 as나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변수 선언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is를 사용을 했네요. 자, is 해서 V 언더바 매출 총액, 자, 넘버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begin, en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문이 들어갔네요. 자, select 문이 들어갔는데, 판매 내역 테이블에서 판매 일자 속성. 자, 이건 속성이에요. 속성. 자, 속성이 되고, V 언더바 마감 일자는 뭐예요? 이것은 입력 변수가 되는 겁니다.
마감 일자를 입력받겠죠.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다. 자, 1월 1일이라는 데이터를 일단 받아야겠죠. 일 마감을 하려면은 그 해당 날짜를 입력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매출 마감을 하려면은 1월 1일이라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고, 그리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현재까지의 매출이 집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매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 테이블에 그 테이블이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판매 일자라는 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속성값 중에서 뭐 1월 1일도 있을 거고요. 1월 1일 이전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 값들 중에서 내가 입력한 마감 일자하고 같으냐라고 조건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짜에 기준에서 마감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매출액 총계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때 매출액을 다 더해서 합을 구할 거고요. 합을 구한 그 결과값을 v 언더바 매출 총액에다가 into 저장을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하루 마감한 그 값은 v 언더바 매출 총액에 현재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외 처리 한번 보도록 하죠. 만일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셀렉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럴 때는 v 언더바 매출 총액 값을 0으로 할당을 해줘라. 0을 대입을 해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콜론에서 등호가 이렇게 들어갔죠. 콜론하고 등호. 이게 할당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PL/SQL의 문법입니다. 왼쪽에는 변수. 자, 변수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보통 뭐 상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당을 해라.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등호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등호는 SQL문의 등호가 되는 겁니다. PL/SQL의 문법이 아니고요. SQL 문법에서 등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등호하고 콜론 등호하고는 다른 거예요. 콜론 등호는 PL/SQL의 문법에 맞도록 입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커밋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게 뭐 핵심이 되는 코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시저를 만들 수가 있고, 자, 프로시저를 이제 만들었으면 이제 호출을 해야겠죠.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execute에서 프로시저명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파라메타가 있다라면, 이와 같이 마감 일자가 있다라면 1월 1일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입력 변수 값을 선언을 하고 이제 입력을 해줘야겠죠. 파라메터가 있을 때는 파라메터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exec라고 줄여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콜이라고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명령어가 되는 거고요. 만든 프로시저를 이제 제거할 때, 탭을 제거할 때하고 동일한 겁니다. 드랍 프로시저에서 프로시저명 이렇게 주면은 프로시저가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가 이제 만든 함수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sum이라는 함수 이용을 했었죠. 셀렉트문에서 sum은 뭐예요? DBM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고, 자, 이거 외에 내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싶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개념 및 사용법, 문법 등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프로시저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종료 시 단일값을 이제 반환한다는 것이 프로시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함수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 결과를 이제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프로시저는 in, out에 의해서 물론 반환할 수도 있지만은 필수적인 건 아니죠. 근데 사용자 정의 함수는 무조건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 파라미터 out은 없어요. 프로시저처럼 out은 없고요. 그다음에 return문이 있습니다. return문에 의해서 반환값을 반환합니다. 자, 주로 select문에 포함되어 실행이 됩니다. 자, 조금 전처럼 이제 sum 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select문에서 보통 사용이 되면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이용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요. 프로시저를 실행할 때처럼 이렇게 실행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잘 이제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다 동일하고요. 다만 다른 부분은 return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return하고 데이터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정을 하고 그리고 쭉 수행을 하다가 return 반환값 body 아래쪽에 return에서 반환값 무엇을 반환할 거냐 그것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값을 그냥 주고 반환할 수도 있을 거고요. 변수를 지정해서 반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두 개의 값을 받아서 합계를 구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내가 만들고 싶다. 자, 이런 처리를 자주 한다. 그래서 select문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싶다. 그때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때 매개 변수가 v 언더바 첫 번째 숫자라는 이제 매개 변수, 자 v 언더바 두 번째 숫자라는 매개 변수를 int형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받겠다는 뜻이죠. 받아요. 받아서 자 리턴을 할 때는 넘버 형태로 해서 숫자 형태로 해서 반환을 하겠다. 자 begin end 부분에 보시면은 리턴을 하는데 자 어떻게 리턴을 하느냐? v 언더바 첫 번째 숫자와 v 언더바 두 번째 숫자를 더해서 자 그 값을 반환해라. 입력되는 값이 10, 20이면은 30이 이제 반환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자, 합계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뭐 select문에서 합계해서 두 개의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두 개의 값의 이제 합을 반환하는 그런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SQL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보시면 이렇게 함수, 다양한 함수들, DBMS에서 제공하는 함수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쿼리를 작성하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생성을 하고요. 자, 이것을 이제 호출하는 쿼리. 보통 우리가 select문을 이용해서 호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select문 외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DML 이용을 해서 자, 호출 쿼리를 작성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DML에서 속성명이나 값이 놓일 자리를 대체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select문을 이용을 한다라면 select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 뭐 합계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뭐 테이블명, 플럼 테이블명 이와 같이 이용을 하면 되고요. 업데이트에서는 뭐 테이블명 그리고 set 속성명에다가 사용자 정의 함수의 실행 결과를 반환값을 가지고 속성명에다가 이제 넣어서 갱신할 수도 있고요. insert into 자 테이블명, 속성명, values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명 자 이것을 반환값을 가지고 이제 insert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delete문에서도 또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트리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트리거는 특정 테이블의 삽입, 수정, 삭제 등의 데이터 변경 이벤트. 자,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DBMS에서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만든 프로그램, 프로시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재고 테이블이 있고, 입고 테이블이 있고, 자, 출고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은 입고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재고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 출고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또 재고하고 영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입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출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사람이 직접 재고 데이터에 대해서 수정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시저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고가 들어오면은, 입고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삽입이 되겠죠. 특정 테이블에 대한 삽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수정되거나 삭제되거나 그때마다 재고값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자동적으로 재고 테이블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가 되겠죠. 입고, 출고 데이터에 따른 재고는 항상 맞을 겁니다.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가 되고 로그 메시지를 출력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 메시지 출력이라는 것은 로그가 처리 과정이나 이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로그를 메시지로 이제 출력할 때 그때 트리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얘기예요. 자, 반환이 없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하고 차이점이 되겠죠. 자, DML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프로시저와 유사하나, 그러니까 DML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프로시저하고 이제 유사하지만은 이벤트 명령을 통해 트리거 실행을 위한 이벤트를 인지한다는 점과 외부 변수, 자, in 파라메타, 아웃 파라메타, 자, 이런 매개 변수가 없다는 점. 프로시저나 사용자 정의 함수와 다르다. 그러니까 프로시저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하고 실행하는 방법 다르죠. 트리거는 중요한 것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수행이 되는 거예요. in, out이 없죠. 트리거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시저 형식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create 트리거 해서 이렇게 기본 형식이 일단 만들어지고요. 트리거 뒤에는 이제 트리거 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작 시기하고 동작이 들어가는데, 자, 일단 테이블에 대해서 트리거를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 테이블이 만일 입고 테이블이다. 자, 입고 테이블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입고 테이블에 데이터가 인설트가 될 수도 있고, 딜리트가 될 수도 있고,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떤 경우에 트리거가 작동되게 할 거냐, 그 부분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 시기가 있고 동작이 있는데, 자, 동작 시기라는 것은 트리거가 동작하는 시기, 테이블이 변경되고 난 뒤에 트리거를 실행을 할 거냐, 아니면 테이블이 변경되기 전에 실행하게 할 거냐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시기에는 애프터와 before가 하나가 이제 선택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동작은 인설트하고 딜리트하고 업데이트가 있는 거예요. 자, 트리거가 실행되게 할 작업의 종류, 어떤 작업을 했을 때 트리거가 실행되도록 만들 거냐, 튜플이 삽입됐을 때, 삭제되었을 때, 수정되었을 때, 이해하시겠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동작 시기, 언제 동작하게 만들 거냐, 자, 어떤 동작, 자, 어떤 작업, 자, 이 작업의 종류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뒤에 예시가 있기 때문에 예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문법적인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추가로 해서 레퍼런싱 해서 new 혹은 old as 해서 테이블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테이블명이 있고 여기도 테이블명이 있는데, 자, 이 테이블명은 별칭입니다. 별칭. 자, 이 테이블에 대한 별칭을 주는 거예요. 자, 이 테이블명이 입고라면은 만일 new라고 지정을 했을 때 new 언더바 뭐 입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별칭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별칭을 주는 이유가 트리거가 작동하게 되면은, 트리거가 수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추가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삭제 이런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 데이터, 원래 있던 테이블과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내용이.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칭을 주는 겁니다. 자, 트리거가 적용될 테이블에 대한 별칭을 주는 거고요. new가 들어갈 수도 있고 old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new는 추가되거나 수정에 참여할 튜플들의 집합이에요. 자, 추가하거나 수정할 그 대상이 되는 튜플이 되는 거고요. 자, old는 수정되거나 삭제 전 대상이 되는 튜플들의 집합이다. 자, 설명이 조금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뒤에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for each row 해서 when 해서 조건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for each row라고 하게 되면은 각 튜플마다 트리거를 적용을 해라. 자, 그런 뜻이 되고요. 자, when에서 조건식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트리거를 적용할 튜플의 조건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튜플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튜플의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begin하고 end 사이에 이제 트리거 내용이 body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원이 입사할 때마다 사원의 급여가 150만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10% 인상하는 트리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벤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사원 튜플이 삽입. 자, 이게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이 되기 때문에 인설트가 되는 거죠. 테이블은 뭐 사원 테이블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사원 테이블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원이 입사할 때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바로 인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입사할 때마다 바로 이제 인상을 해주기 때문에 애프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거 발생 시점은 사원의 인설트 연산이 수행되고 난 뒤에 이벤트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급여 경신이라는 이제 트리거를 생성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조건은 급여가 150만 미만이 조건이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이벤트가 다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이 트리거가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처리는 when 해서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이제 수행이 되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레퍼런싱에서 new 해서 new 언더바 사원이라는 애칭을 가지도록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죠. 자, 이 테이블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테이블하고는 좀 다릅니다. 트리거,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입력되는 자료, 자, 새로 입력되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new 언더바 사원이라고 이름을 주고 만든 겁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필요로 해서 만든 테이블이 아니죠. 이것은 트리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테이블은 일반 테이블하고 다르기 때문에 앞에 콜론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ew나 old로 지정된 테이블명 앞에는 콜론을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동작은 뭡니까? 급여를 10% 인상을 해라. 자, 이게 업데이트문이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문. 그래서 급여를 1.1 곱해서 10%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 조건 동작을 이제 입력을 해서 예시로 만든 겁니다. 자, 이거 예시만 이해를 하시면은 트리거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은요, 문법을 꼼꼼하게 묻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문법은 세세한 문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키워드, create 트리거, 뭐 after, on, when, begin, end 이런 것들이 블랭크로 나올 거예요. 블랭크로 나왔을 때 채울 수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블랭크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